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 방산 산업을 전략 산업화하고 방산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1970년 1월 정부의 강력한 자주 국방 의지 하에 국가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한 지 50년.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소총에서부터 전차와 함정, 전투기에 이르기까지 직접 생산 제조할 수 있는 8개국에 포함된 대한민국. 이제는 무기도 한류가 대세.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 K방산, 방위산업의 새 역사를 그려봅니다. K방산은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미국 CNN 방송이 한국을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에 진입시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집중 조명하며 평가한 말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국내 방산 업체들과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기본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주는 국산 전투장갑차 레드백 수입을 검토 중인데요. 국내 기술의 방산 물자가 해외에서 이토록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슈본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내 굴지의 한 방산 기업에서는 호주 정부와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집트와 2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맺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이는 K9 자주포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가, 각국 정상들을 상대로 이른바 무기 세일즈를 벌이고 폴란드와 양자회담에서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 간의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정상 세일즈 외교의 첫 번째 성과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대한민국 방산 수출 최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폴란드에서 우리나라로부터 대량 도입하기로 한 무기는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모두 3가지. 이번 계약은 지금까지 한국의 무기 수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구체적인 계약 규모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1차 계약 규모만 해도 10조 원대. 여기에 탄약 운반 장갑차와 지원전차, 탄약 등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조 원 이상이 될 거라 추산되는데요. 더욱이 폴란드와 진행하는 협력 관계를 고려하면 최대 60조에 이르는 이면의 수출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대규모의 무기 수출이 이어지면서 K방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실제 줄곧 30억 달러 안팎으로 이어지던 방산업계 해외 수주 규모는 지난해 전년 대비 140% 급증한 72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200억 달러 방산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K방산의 폴란드 수출 실질적 성과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하는 한국항공우주 카이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조립을 마치고 선적 대기 중인 FA-50 경공격기를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 고정익동으로 TA-50 부분하고 KF-21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전방동체, 중앙동체, 후방동체, 그리고 주위, 그리고 보조위, 저희들 버티칼이나 그리고 호리젠탈 부분을 다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정상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뒤에 보이는 공정은 어떤 과정인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 전방동체하고 중앙동체, 후방동체가 체결되는 메이팅 공정으로 보시면 되고, 전체 체결되고 나면 한 12m 정도의 길이를 가지게 됩니다. 중앙동체를 기준으로 해서 전방동체가 당겨오고 후방동체가 당겨지는 그런 공정이 될 거고,
저희들 장착하는 공차는 0.001인치, 한 1000분의 1인치 정도의 공차를 가지고 조립되는 공정입니다. K방산 가운데 군용기가 유럽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지만 이번 FA-50 경공격기는 나토의 무기 표준과 완벽한 호환이 되는 경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FA-50으로 훈련받은 조종사는 단 몇 시간 만에 F-16 전투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그야말로 K방산의 기술력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현지는 정확히 어떤 업무로 가셨죠? 지금 저희 FA-50 수출 마케팅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저희 가는 국가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연결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이 우리 카이에서는 어떤 의미로 좀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나토 국가죠, 폴란드는. 그래서 그 나토 국가들 중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미래 비전을 갖고 있는 폴란드가 우리 FA-50을 선택함으로써 FA-50이 명실상부하게 나토 스탠다드 플랫폼이 되어서 향후에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다른 유럽 국가 그리고 나토 국가들이 우리 FA-50이 고객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우리 센터장님께서 느끼시는 그 우리나라 위상 얼마나 달라졌나요? 연간 해외 출장 일수가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장 대상 국가들도 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서 우리 방산 수출 분야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조만간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방산 제품 수출 국가에 이제 메이저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주목을 받은 국내 방산 제품의 장점, 가격 대비 높은 품질과 검증된 무기 체계, 그리고 안정적인 후속 운영 체계가 꼽힙니다. 지속적인 성능 개량을 통해 잠재 고객의 요구를 충족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하지만 한계도 분명 존재합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선 비용 절감과 안보 강화를 목표로 방산 물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추세인데요. 국내 방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있을까요? 1991년 설립된 방산 제품 개발업체를 찾았는데요. 당국군의 주요 무기 체계에 탑재되는 사격 통제용 컴퓨터, 전원 공급 및 전력 제어 장치 등을 개발 공급하고 있는 방산업계 강소기업으로 특히 핵심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에 참여해 자주포용 방향 포격 개수기 국산화에 성공,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클린룸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네. 밖에서 보던 제품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고급진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어떤 제품인가요? 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빼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치가 네. 싱글보드 컴퓨터라고 해서 지금 K9이나 기타 전차에 사격 통제 컴퓨터로 사용되는 저희 싱글보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속의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컴퓨터죠. K9에 들어가는 그러면 맞습니다. 부품인 거죠? 네네. 저희 뭐 K9 말고도 여러 전차에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한 거고요. 대량 생산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나라는 자유진영에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박정희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내민 미국에 대항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렇게 시작된 방위산업의 역사는 초창기 미국의 구형 무기를 복제하는 수준에서 한때 정체기를 거쳐 198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방위산업 핵심 기술 개발에 돌입합니다. 국방의 자주화, 군대의 선진화, 군사의 과학화를 기치로 방위산업 정책의 변화를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급속도로 눈부신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혁신기에 들어선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방위산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했습니다. 핵심 부품 국산화를 저희가 눈을 뜨게 된 게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부품 국산화 사업을 실제 시작한 것은
2010년도에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70%대의 이제 부품 국산화가 되고 있고 또 거꾸로 해외에서 수입한 것이 한 70%라고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는데 어떤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기 체계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품들이 우리 자립도를 갖는 제품이냐 해외에서 갖고 있는 제품에 따라서 그 이후에 운용 단계에서 많은 편익과 그다음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부단한 노력으로 전차나 자주포 등 지상 장비의 국산화 비율이 특히 높아졌는데요. 올해 2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향해 단계를 밟아 나가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현재까지 수출 계약이 체결된 K방산 품목은 K9 자주포, K2 전차 등이 있는데요. 이는 모두 국내 기술력으로 탄생했습니다. 또 한국과 이스라엘, 호주가 함께 만든 합작품 궤도형 전투장갑차 레드백도 한국 방위산업을 이끌 준비를 마쳤습니다. 저희 K9 전차나 K2 전차가 우리나라의 명품 전차라고는 하지만 국산화율이 100%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엔진의 기계 부품은 우리가 만들더라도 그걸 제어하는 제어기는 수입을 해서 쓰고 있고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90%를 국산화를 하더라도 거기에 몇 프로 안 되는 부품이 없으면 수출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국산화라는 말을 붙인다는 자체가 선진국의 제품이 있고 그거를 모방하거나 성량을 개량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될 단계가 왔거든요.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완제품 수출에 더해 부품과 소재, 기술까지 수출하는 전방위 수출 전략으로 진일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부품 국산화 사업 구조를 선무기체계 개발, 후 부품 개발 방식에서 개발된 부품이 무기체계에 동시에 적용되는 구조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운용하는 그 단계에 있는 무기체계 안에서 부품 국산화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발굴해서 개발했다면 더 많은 어떤 효용성을 갖기 위해서 아예 개발 단계로 앞당겨서 해외에서 사온 부품이 뭔가를 찾아서 그때 같이 부품 국산화도 시행을 하면 수입 대체 효과는 당연히 많을 것이고 그거를 생산하는 업체에도 경제적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안겨줄 수 있는 그래서 국내 일자리 창출, 국내 기술력 향상, 수출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이해리나 승인을 받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방향으로 더 많은 발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품 국산화의 시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한 방산업체를 찾았는데요. 각종 미사일이 쏘는 전파를 신속히 탐지해 경보하는 전자전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수출 연계 부품 국산화 사업에 적극 참여 중입니다. 수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력화된 장비를 바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무기 이제 그 개조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개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도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에 대한 그 컨설팅 지원도 해주고 있고 또 그 부품 국산화 사업을 비용을 이제 많이 그 정부에서 대줘서 그는 그 이 정부 그 지원 하에 저희가 그 국산화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제품들이 중소벤처기업 방산 핵심 부품 국산화 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 소나타 장비는 지난 1990년대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2000년대 최초로 이제 전력화된 그런 장비가 되겠고요. 현재 대략 한 23, 4년간 운영되고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소나타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전자전 장비이고 저희는 그 전자전 장비 중에서 전자지원이라고 하는 신호의 탐지 분석, 방향 탐지를 담당하는 이 ES 부분을 직접 저희가 개발을 해서 이제 납품하고 운용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장비는 저희가 국가와 우리 방위사업청과 직접 계약을 통해서 개발한 장비인데요. HTD라는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기존 장비에 비해서
크기를 거의 4분의 1 이하, 심지어 부피적으로 보면 8분의 1 이하 사이즈로 줄였고요. 굉장히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다양한 함정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했습니다. 실제 지금 저희 방위 현장에 네, 그 배치가 돼 있는 예, 맞습니다. 그런 함정에 네. 다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16대 이상 양산돼서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생산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네. 개발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정부 지원금 대비 저희가 그 지원금 이상을 투자를 해서 만들어낸 장비이고요. 저희 엔지니어들이 그 각종 최첨단 기술들을 다 동원을 해서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네. 좀, 예, 일단 특이한 그 모양으로 지금 장비가 하나 보이는데요. 네, 네. 예, 어떤 장비인가요? 예, 좀 특이해 보이죠? 네. 예, 우선 이 장비는 잠수함에 들어가는 전전 장비입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는데요. 잠수함은 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물 속에 있는데 잠수함이 부상하기 전에 이 장비를 먼저 띄워서 나를 찾고 있는 전자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잠수함이 부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그동안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는 전량 다 수입에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후속 군수 지원이라든가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 군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국산함으로써 우리 군도 스스로 이제 잠수함용 전자전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잠수함 대원들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장비. 아, 예, 맞습니다. 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제기 개발에 착수한 지 22년 만에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른바 보라매에 들어가는 레이더 부품도 개발 중인데요. 물론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2015년 미국이 우리 측에 한국형 전투기 핵심 기술 이전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핵심 기술 국내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89%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국산 핵심 부품 양산을 추진했습니다. A사 레이더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안 해줬던 품목입니다. 그 품목을 이제 국가연하고 하나 시스템이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DC-DC 전원 공급기가 있습니다. 그 부품은 이제 도입하는 부품인데 저희가 이번에 국견 과제로 해서 이번에 그 수주를 받아서 지금 현재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개발이 성공하면은 KF-21 A사 레이더가 만약에 수출한다면은 저희 제품이 거기에 들어가서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매출액은 정부의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사업 예산과 비례해 증가했는데요. 2018년부터 정부 예산이 꾸준히 증액된 결과 2019년 60억 7천만 원이던 매출액은 지난해 217억 7천만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부에서는 부품 유형별 사업을 다양화하고 맞춤형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을 통해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에 새로운 전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방위산업 현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조선업, 그리고 자동차 산업, 그리고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산업에 대한 기반들이 방위산업과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이러한 강력한 경쟁력은 바로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방위산업은 종전까지는 주요 방산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방위산업이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방산 중견 및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측면을 우리가 짚어볼 수 있겠는데 건전한 방위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산 대기업과 중견 및 중소기업 간의 그러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국가 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내 방위산업 발전 기본 계획과 민군 기술 협력 사업 기본 계획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제2의 도약을 위한 추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리가 방산 물자를 수출한 나라를 보면 폴란드, 인도, 호주 등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군사 위협에 대응하려는 목적이 큽니다. 세계적인 안보 불안감이 우리 방산업체에 틈새 기회를 준 셈인데요.
한국의 안보 환경과 유사한 이스라엘의 경우 우주 항공 및 방위 산업을 국가 5대 수출 주력 산업 중 하나로 키웠습니다. 안보와 경제, 기술이 융합된 뉴 디펜스 시대, 변화의 흐름에 새롭게 정착한 뉴 노멀의 물결 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색하는 일, 방위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뉴 노멀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표준과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뉴 노멀 시대에 있어서 뉴 디펜스와 그리고 뉴 스페이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뉴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뉴 디펜스라 함은 전통적인 안보와 그리고 새로운 신기술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러한 뉴 디펜스 시대와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많은 노력과 그리고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시대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이퍼 커넥티드라고 하는 이러한 초연결 시대에는 군의 기술, 즉 국방과 방위산업의 기술과 민간의 기술이 잘 어우러져 앞으로 방위산업이 우리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 산업군으로 발전되어야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러한 안보 환경 변화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인 중소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방산 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또 산업부와 방사청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고위급 간담회를 갖고 방위산업을 국가 첨단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기본 계획과 민군 기술협력 사업 기본 계획을 연내 마련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앞으로의 그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각국 정부와 대응하는 것이라든지 업체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민간의 산업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자원부와 방위산업을 관장하고 있는 저희 방위사업청과 긴밀하게 협조를 강화하고 공동 보조를 취해 나가자라는 게 첫 번째 큰 테마였고요. 지금 이미 이 방위사업청과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컨택 포인트가. 이 부분에서 산업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이 같이 협력하고 있는 조직과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서 방산 수출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쪽에서도 민군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논의가 오갔었습니다. 민간 방산 기업들은 군용 로봇 개발에 나섰습니다. 다족 보행 로봇뿐만 아니라 군인이 직접 착용하는 엑소슈트, 무인 수색 차량, 정찰 로봇, 초소형 자폭 로봇 등 다양한 형태의 로봇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세계 군용 로봇 시장이 오는 2030년 45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방산 기업들은 로봇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래전에서는 그 무인 체계의 군사 무기와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그런 방면에서도 우리가 실기를 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면서 또 산업 발전의 측면에 있어서는 체계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대기업체, 그다음 그 밑에 있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1차나 2차로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우리 기술력을 우리 산업으로서 방위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수요로 하고 있는 우리 군이 있고요. 그다음 해외 수출하게 되면은 해외의 정부가 있는 것이겠고요. 이 체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이 변화상에서 첨단 신기술의 기술 확보에 절대 늦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기 역할을 다 하면서 공조해서 그런 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뒷받침을 든든하게 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정리가 되고 또 공조 체계가 단단해지고 그런 쪽으로 정책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실하게 진입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방산 물자는 결국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살펴서 안보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PD 리포트 20원 여기까지입니다.